예. 네, 오늘 강의에서 다룰 얘기는 그 렉처 노트 넘버 6번에 인트린직 페르미 레벨부터 출발해 보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페르미 에너지 레벨 이 서브 F를 어떻게 결정할 건가에 대해서 되게 쉬운 구구단 6단으로 구구단 6단만 할 줄 알면 풀 수 있는 기법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어서 뭐 굉장히 어려운 영어 단어가 있는데요. 그냥 degeneratedly라는 부사 대신에 heavily 무겁게, 진하게 heavily doped semiconductor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시간 여유가 되면 여기서부터는 챕터 3입니다. 비에레 선생님 책에. 그래서 이제 이전까지는 챕터 2에서는 외부에서 전압을 인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외부의 에너지는 뭐 유일한 게 열 에너지죠. 그냥 4300켈빈. 근데 그 이외의 에너지는 드디어 전기 에너지를 공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뭐 메모리 반도체 칩에 그냥 실험실 위에 놓여진 D램 모듈이 아니라 컴퓨터 마더보드에 꽂혀 있는 D램 랜드 안에 어떻게 전자가 이동해서 어, 기억을 담당하게 되는지 그 원리들을 탐구해 나가는 게 이제 챕터 3입니다. 그래서 챕터 3는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드리프트입니다. 그래서 드리프트의 컨셉 아마 저기 게임 중에 카트라이드 좋아하는 학생이라면 나도 예전에 도서관에 앉아서 그 게임을 항상 밥 먹고 한 대여섯 판씩 했습니다. 도서관 온라인 게임이 흥할 때는 한 대여섯 명 모여가지고 같은 팀에 들어가서 과학도서관에 앉아갖고 서로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팀 플레이니까 다른 친구들은 저 새끼 또 꼭 저기서 게임하고 있는 도서관에서 꼭 게임 좀 하지 마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게 엊그제 같습니다. 네, 잠을 깨우는 듯 도움이 됐던 경기였는데 그때 이 자동차가 드리프트 하잖아요. 끽 소리 내면서 이 반도체 재료 안에서는 어떻게 전자와 홀이 끽 소리 내면서 움직이게 되는지 그것들을 배울 겁니다. 먼저 인트린직 페르미 레벨입니다. 앞선 강의에서 페르미 레벨은 설명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 앞 글자에 인트린직이라는 단어가 붙었으니까 아마도 추정컨대 도핑을 하지 않은 인트린직한 세미컨덕터의 페르미 레벨을 아마도 인트린직 페르미 레벨이라고 하겠구나라고 추정할 수 있는데 맞습니다. 네, 여기 나오죠. 네. EF를 인트린직한 반도체에 대한 EF니까요. 도핑하지 않은 반도체 소재의 페르미 레벨을 이름하여 EI라고 별도로 붙일 겁니다. 이 에너지 레벨이 어디 있는가를 찾기 위해서, 파인드하기 위해서 무엇을 쓸 거냐면 N과 P는 같다. 즉 전자의 농도, 홀의 농도는 인트린직한 반도체 소재니까 전자나 홀은 짝으로 발생하죠. EHP. 그래서 전자의 농도와 홀의 농도는 같을 겁니다. 그렇다면 앞서 배운 이퀘이션을 가지고 옵시다. 전자의 농도는 이렇게 쓸 수 있었고 홀의 농도는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앞서 배웠습니다. 그죠? 그 이 식을 놓고 여기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EF입니다. 원래가 찾고 싶은 겁니다. 나머지는 다 아는 변수입니다. 볼츠만 상수, 온도, 컨덕션 밴드, 엣지 정해져 있고 엑스포넨셜이고 요거는 이제 어 저기 안에 뜯어다 보면 유효 질량과 뭐 온도와 뭐 등등등이니까 다 상수들입니다. 그래서 요런 성분들은 우리가 다 아는 한 텀이니까요. EF에 대해서 풀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따라서 EF는 하고 정리하면 됩니다. 뭐 이 정도 수학은 양쪽에 로그치에서 하면 되는 거 학생들 다 잘 할 것 같고 그래서 풀어보면 요렇게 나옵니다. EF는 2분의 2C 더하기 2V니까 요 컨셉이 바로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에서 EC와 EV의 한가운데 네, 반반되는 지점이겠죠. 미드갭이라고 했죠. 거길 거고요. 그다음 뒤에 더하기로 뭐가 더 붙어 있습니다. 여기 NVNC가 있는데 요 안을 까보면 유효 질량 컨셉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내려가서요. 내려가기 전 한 가지 정의하고 넘어가는 게 내가 왼쪽에서 구한 이 EF가 결국은 내가 쓰고 싶은 EI 값이랑 같다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여기서 내려올 땐 EF 대신에 EI로 바꾸고요. 위에 있는 식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데 이 NCMV에 원래 들어있던 것들을 넣고 같은 텀들은 날려버리면 유효 질량만 남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유효질량이 만약에 같았으면 로그 1은 0이니까요. 이 전체 텀이 0이 되어서 인트린식 페르미 레벨은 정확하게 밴드 다이어그램의 미드갭에 바로 여기에 위치하게 됩니다. 근데 궁금한 게 실제로 요 값이 그렇게 차이 많이 나나요? 계산을 해보면 앞선 강의에서 한번 얘기했지만 300켈빈에서 0.007 일렉트론 볼트입니다. 7 밀리 일렉트론 볼트니까요. 요게
계산해 보면 빼기로 나옵니다. 이 위에가 값이 MP가 작아서 하여튼 요 M 마이너스로 나와서요. 살짝 여기서 한 요만큼 요 갭이 7밀리 일렉트론 볼트 되게 내려서 그려야 됩니다. 근데 뭐 그러기에는 이 밴드 갭이 1120 밀리 일렉트론 볼트니까요. 1120에서 7이면 뭐 무시하자. 그렇게 해서 그냥 근사적으로 인트린직 페르미 레벨은 미드갭에 있다.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핑을 하지 않은 반도체 뭐 실리콘 재료의 페르미 레벨은 인트린직 페르미 레벨이라고 할 거고 위치는 그냥 EC와 EV의 산술 평균 값이 미드갭 한가운데 있다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엄밀히는 유효 질량값 차이 때문에 살짝 EV 쪽으로 밸런스 밴드 근처로 살짝 움직여 있습니다. 그 정도만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오늘 수업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뭐 1학년 1학기에 이 반도체 물리를 수강하고 또 남학생들은 군대 갔다 오는 학생도 있고 뭐 시간이 지나면 기억을 못 하겠죠. 내가 강의한 거를. 그래서 녹화를 해주고 있고 다시 듣겠지만 시간이 지나도 오늘 이 슬라이드에 나오는 이것만큼은 절대 까먹지 말기를 부탁을 합니다. 까먹기가 어려울 만큼 쉽습니다. 무엇을 하고 싶냐면요. 전자의 농도 N과 홀의 농도 P를 조금 전에 아니,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퀘이션을 떠올려 보면 전자의 농도는 이렇게 표현된다고 했습니다. 거기선 이제 여기를 EF라고 썼었죠. 잠깐만 쓸게요. 내가 엎어서. N은 NC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EC에서 페르미 레벨이 얼마나 내려와 있느냐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전자의 농도는 이런 함수죠. 이 F에 대해서 위치를 알면 내가 풀어낼 수 있는 이게 손만 대면 왜 이 일이 일어나지? 돌아가라. 요 이런 일이요? 잠깐만 저기란가. 전자의 농도를 페르미 에너지 레벨에 대한 함수식으로 썼었던 겁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하고 싶은 거는 전자의 농도를요. 인트린직 페르미 에너지 레벨의 위치값 그걸로 바꿔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도핑하지 않고 도핑 안 한 거로 끌고 들어오니까 이 방정식은 맞을 거고요. 또 이 관계식도 맞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서 배운 식에서 전자의 농도는 NI를 쓰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앞에서 배운 요 식에서 EF 자리에 EI로 바꿔놓으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요. 항상 조금 마음에 편치 않았던 앞에 있는 상수 NC 값을 이렇게 정리해서 풀 수 있습니다. 이런 다음에요. 다시 전자의 농도는 NC의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 EC 빼기 EF 나누기 KT입니다. 원래식 쓴 겁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거. 그러고 나서 지금 인트린직 반도체로 한정했으니까요. 여기 있는 요 NC를 여기다 대입을 합시다. 그러면 NI 엑스포넨셜 EC 마이너스 EI 나누기 KT에다가 뒤에 다시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EC 빼기 EF 나누기 KT가 됩니다. 이러고 나서 지수함수를 좀 단순화해서 작업을 하면 요 마이너스 EC가 있고 여기 EC가 있으니까 없어질 거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EF가 나오겠죠. 그럼 여기 마이너스 EI가 있고 나누기 KT는 동일하니까 분모의 그대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든 식이 아래쪽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느끼는 바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거는 NC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EC 빼기 EF 나누기 KT였는데요. 전자의 농도를 동일하게 찾아내는 식이지만 앞에 이 NC 값이 얼마인지 계산하려면 유효 질량도 알아야 되고 뭐 복잡한 물리 상수를 대입해가지고 계산기를 한참 두드려야 되는데 여기 이 NI는 상온 300켈빈에서 100억이라고 이미 알고 있는 상수입니다. 너무 쉽죠? 또 하나는 이 페르미 에너지 레벨이 EI보다 얼마나 위에 있느냐 컨셉으로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지만
페르미 에너지 레벨이 N형 반도체인 경우 전자가 많아서 미드갭보다 더 위로.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페르미 에너지 레벨이 컨덕션 밴드 근처에 철썩철썩 달라붙는 컨셉으로 설명했죠. 이 인디케이터가 좀 바뀌었죠. 지난 시간에 공부할 때 요 위에 있는 요식을 보면 페르미 레벨이 이스에서 얼마나 내려앉아 있냐 이 컨셉이었죠. 이걸 벤 다이그램을 머리에 넣어보면 EF가 이렇게 했을 때 이 둘 사이의 갭이 얼마나 작아지느냐. 작을수록 전자의 농도는 높아지죠. 요 값이 작으면 마이너스가 있으니 얘가 커질 겁니다. 이를 거꾸로 얘기하면 EF와 EI 사이 요 갭이요. 커지면 커질수록 요거죠. 요게 커지면 커질수록 또 마찬가지로 전자의 농도는 늡니다. EF와 가운데 있는 미드갭이 EI 요 갭이 커진다. 대자로 커지면 요 EC와 EF 사이의 요 갭은요. 당연히 줄겠죠. 왜냐하면 EC와 EY는 정해진 상수값이잖아요. 안 변하니까. 하나가 딱 정해져 있는데 하나가 늘면 반대쪽은 주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여태까지는 이 NC 때문에 전자의 농도를 한 번에 딱 계산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웠는데 지금부터는 NI가 10의 10승이라는 상수로 나왔으니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은 전자의 농도는 100억에다가 엑스포넨셜에 EF-EI 나누기 KT만 알면 되죠. KT는 0.026 일렉트론 볼트입니다. 달리 얘기하면 0.026 일렉트론 볼트의 1배, 2배, 3배 이렇게 차이가 나면 전자의 농도는 100억 기준으로 엑스포넨셜의 1승, 엑스포넨셜의 2승, 엑스포넨셜 3승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즉 페르미 레벨이 미드갭 EI 대비 한 칸, 두 칸, 세 칸 선형적으로 변할 때 전자의 농도는 엑스포넨셜하게 성장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밴드 다이어그램의 EF의 값이 살짝 변하더라도 전자의 농도는 10배, 100배, 1000배, 만배씩 변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설명을 하면 뭐 그게 왜 9구단 6단하고 뭔 상관입니까? 그래서 잠깐 뒤로 가서 예제 문제를 하나 풀어봅시다. 전자의 농도가 10의 17승쯤 되도록 N형 반도체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페르미 에너지 레벨은 어디쯤 있을까요? 아, 우리가 알고 있는 원래 배웠던 식인 전자의 농도는 NC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EC 빼기 EF 나누기 KT 이걸 써서도 풀 수 있겠지만 얘를 10에 17승 놓고 이 안에 들어간 물리량을 대입을 해서 숫자를 찾고 뭐 KT는 4온 300켈빈에 0.016이니까 넣으면 EF하고 EC의 요 차이값 요 텀을 따라서 네모는 하고 계산하면 EF는 EC로부터 얼마나 내려앉아 있다라고 정량적으로 답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꽤 많은 전자 그 공학용 계산기를 들고 계산을 때려야 됩니다. 근데 오늘 배웠던 식으로 가봅시다. 전자의 농도는 NI 엑스포넨셜에 EF-EI 나누기 KT인데 요게 10의 17승이고 요게 10의 10승이죠. 계산을 해봅시다. 내가 구해야 되는 게 페르미 레벨이 어디 있느냐니까 이번에는 기준점이 미드갭 한가운데를 기준으로 이렇게 쓰면 NI분의 N이 됩니다. 이걸 식을 쓰면 10의 10승에 10의 17승입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내가 풀어야 되는 건 EF-EI니까요. 이거는 하면 양쪽에 로그를 일단 취하면 이렇게 ln NI분의 N 이렇게 될 겁니다. 얘는 그거잖아요. 로그 2분의 2니까 이거 배웠잖아요. 로그 A, B, C면은 로그 C, B 뭐 A 이렇게 뭐 나는 1층하고 3층을 바꿔도 되는구나 했는데 어쨌건 바꿔 계산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 위에 있는 거 이렇게 쏙 튀어나오죠. 2의 2는 1이니까요. 그러고 나서 KT를 우변에 곱해줘서 날립니다. 그럼 따라서 페르미 레벨은 EI 대비 얼마나 올라갔느냐? KT, ln, NI분의 N입니다. 이렇게 식을 풀어서 이게 무슨 구구단 육단이 있습니까?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오늘 배운 값들을 한번 넣어보세요. 10에 17승, 10에 10승이니까요. ln 10에 17 빼기 10이니까 7입니다. 이 7을 앞으로 쏙 빼면 EI 더하기 7 KTLN 10입니다. 이 KTLN 10이 60 밀리 일렉트론 볼트입니다. KT는 26 밀리 일렉트론 볼트인데 거기에 LN 10을 곱하면 60 밀리 일렉트론 볼트가 나옵니다. 0.06 일렉트론 볼트라 바꾸면 0.06하고 7을 곱하면 9구단 6단이 보이죠. 6, 7, 42. 그러면 EI 더하기 0.42 일렉트론 볼트입니다. 이거를 밴드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
EC, EV가 있고 가운데 EI가 있을 때 페르미 레벨은 N형 반도체 이렇게 있고 요 사이 값이 0.42 일렉트론 볼트라고 답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황하게 계산을 앞으로 하지 말고요. 그냥 17승이래? 아, NI 값이 10승이니까 앞에 17 빼기 10이니까 1 떼고 7. 도핑을 하면 보통 15승에서 21승 사이입니다. 무조건 10을 빼세요. 10을 왜 빼냐? 우리 이제 다 학습했잖아요. 인트리닉한 반도체 당원에서 EHP가 생기면 당원 300켈빈에 100억이 나온다. 그래서 10을 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얘기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다 까먹을 거예요. 일단 10을 빼더라. 이걸 기억을 하고 7. 7이면 7, 6, 42, 0.42. 그래, 그래. N형이니까 EF는 미드갭보다 더 위로 올라가 있어. 그래서 밴드 다이어그램을 EC, EV 그리고 여기에 EF가 있고 요 갭이 7642 이렇게 답하면 끝나요. 이걸 뭐 이 장황하게 여기서부터 식을 외워서 이렇게 풀어가지고 여기까지 오지 말고 그냥 7642 끝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 연습을 많이 하세요. 도핑이 만약에 10에 15승이다. 5, 6, 30. 정답은 밴드 다이어그램은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EF 끊고 0.3 일렉트론 볼트. 전자의 농도가 10에 15승입니다. 달리 얘기하면 도너를 10에 15승 넣으면 뭐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되겠죠. 9구단 6단만 잘 하면 됩니다. 9구단 6단이 나오게 된 그 근원이 KTLN10 때문입니다. 오케이. 다시 돌아가서 P형 쪽도 마저 끝냅시다. P형 쪽은 뭐 저기 내용이 똑같습니다. 이게 인트린직한 반도체니까요. N하고 P는 NI니까 P는 하고 요렇게 배웠죠. 원래 여기 EF인데 EI로 바꿔놓은 거고요. P가 NI랑 같고 MV 이거랑 같다. 내가 항상 걸리적거리던 MV를 에 대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다음에 홀의 농도는 NV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EI EF 마이너스 EV KT 쓰고 요 위에 있는 거 여기 대입해서 NI 쓰면 네, EI 빼기 EF 나누기 KT 이렇게 정리되죠.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EV하고 여기 마이너스 V하고 없어질 거예요. 대입하면. 그래서 홀의 농도는 이렇게 100억에다가 페르미 레벨이 한가운데에서 얼마나 내려앉았느냐 그 에너지 차이가 홀의 농도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P타입 반도체의 경우에는 ECEV가 있으면 이렇게 인트린직 페르미 레벨을 기준으로 페르미 레벨이 밸런스 밴드 근처에 이렇게 달라붙어 있는 요 에너지 갭이 P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요 에너지 갭이 여기 있죠. 요 에너지 갭만큼 대입해서 숫자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예제 문제를요. 만약에 내가 숫자를 n 대신 p로 바꾸면 p다. 10에 17승이다. 벤 다이어그램 그리세요 하면 그냥 바로 그리면 돼요. 뭘 계산을 해. 그리고 EI하고 쭉 긋고 76, 42 쓰고 여기가 EF입니다. 이 밴드 다이어그램이 나타내는 건 P타입 반도체고 도핑의 양은 한 17승 넣었구나. 홀 농도는 10에 17승이네 하고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전자의 농도는 이 경우에 얼마일까요? 뭐 저거잖아. NP는 NI 스퀘어. 그렇죠? 전자의 농도, 홀의 농도는 NI의 제곱이니까 이게 10에 20승이고 얘가 10에 17승이니까 전자의 농도는 10에 3승. 10에 3승 하고 바로 답하면 되겠습니다. 단위는 뭐 별 언급 없으면 단위 부피 당 개수입니다. 농도는. 그래서 요런 거는 이제 앞으로 뭐 그냥 암기하고 활용을 잘 하면 됩니다. 왜 이걸 암기하라고 강요하냐면 나중에 어떤 반도체 트랜지스터를 설계할 때 도핑의 농도가 10에 20승입니다. 할 때 그냥 페르미 레벨이 어디쯤에 있겠구나를 직관적으로 바로 읽어내야 됩니다. 그걸 뭐 다시 계산해가지고 위치 잡고 하면 이미 1분, 2분이 지나갑니다. 뭐 시험을 잘 보라는 뜻이 아니라 그러는 과정에서 자기의 원래 아이디어 생각하는 게 날아갑니다. 그래서 빠르게 페르미 레벨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동작 외부에서 전압이 인가될 때 페르미 레벨이 어떻게 바뀌어서 전자가 어떻게 이동하겠구나 하는 그 인사이트를 키우려면 이 밴드 다이어그램을 순식간에 쫙쫙쫙 그려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도핑의 농도하고 연관해서 밴드 다이어그램을 예쁘게 잘 그려야 되는데 그 연습을 하기 위해서 이 9구단 6단을 잘 활용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 정도 일단 하고요. 이온화된 이온화된 것만 잠깐 얘기하고 브레이크를 잠깐 합시다. 앞서 이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도핑을 하면 그 도펀트들은 억셉터나 도너가 정말로 그 완전히 다 100% 이온화되느냐?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했었는데 그냥 얼마 차이 안 나니까 그냥 100%라고 합시다 하고 퉁치고 넘어갔는데요. 그걸 한번 계산하는 예제 문제입니다. 포스포러스가 도핑이 된 이 포스포러스가 항상 시험 치면 3족이에요, 5족이에요 하고 조교한테 항상 묻더라고요. 외우세요. 포스포러스는 5족입니다. 예, 아세나이드 포스포러스 대표적인 5족 원소입니다. 보론이 대표적인 3족입니다. 반도체 공장에서 제일 많이 쓰는 불순물입니다. 외우세요. 그래서 주기율표상에 있습니다. 포스포러스가 도핑이 된 실리콘 샘플을 300켈빈에 뒀는데 도너의 양이 이 정도 됩니다. 17승. 그래서 이 도너 중에 비율적으로 몇 퍼센트쯤이 진짜 이온화가 안 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일단은 배운 대로 모든 도너가 일단 이온화됐다라고 가정합시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아는 그 지난 시간에 배운 거 NC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EC 빼기 EF 나누기 KT 이 식에서요. 여기에 10에 17승 넣고 이렇게 쭉 이거를 그냥 EF는 하고 정리한 식입니다. 이렇게 하고 필요한 아는 숫자들 다 때려 넣어요. 그렇게 해서 요 뒤에 있는 요 숫자는 계산할 수 있죠. 요거는 유효질량값 넣으면 되고 요거는 17승 줬고요. 100% 이온화된다라고 했으니까 놓고 KT하고 뭐 계산하면 요렇게 나옵니다. 저건 암산하기 힘들어요. 계산기 넣고 계산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페르미 레벨은 컨덕션 밴드에서부터 150 밀리 일렉트론 볼트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구나라고 밴드 다이어그램 상에서 상상할 수 있습니다. EC, EV가 있으니까 이렇게 EF를 그리면 차이가 0.15 일렉트론 볼트일 겁니다. 여기서 이온화가 되지 않을 확률을 계산하는데 이게 무슨 일을 하냐면 페르미 함수입니다. 앞에서 페르미 함수의 식을 다시 떠올려 보면 이건데요. 그때 내가 원하는 에너지 값을 하나 주면 여기에 무슨 값이 나올 텐데 이 값이 의미하는 바는 그 에너지 값을 가지는 어떤 에너지 스테이트의 전자가 발견될 확률입니다. 근데 여기서 무슨 값을 넣었는지 한번 식을 쳐다보면 이 D를 넣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에 도너들이 듬성듬성 있을 거고 그 도너의 에너지 레벨을 ED라고 썼습니다. 아마 앞에서는 소문자 ED를 썼던 것 같습니다. 뭐 뭘 쓰든 크게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관심 있어 하는 Y축, 전자의 에너지의 축이죠. 그 에너지 값, 요 ED 에너지 레벨에 해당하는 요 특정 에너지 값, 요 에너지 스테이트, 여기 점선으로 표현된 요 에너지 스테이트에 전자가 있을까요?를 생각해 보았는데 값이 만약에 0이 나왔다. 전자 없어요. 하면 도너가 만들어낸 다섯 번째 체각 전자가 원래 있는 에너지 레벨이죠. 요 점선으로 있는 요 에너지 값에 단 한 마리도 없구나. 입니다. 근데 페르미 함수 계산을 할 때 요 에너지 값에 이 도너 에너지 레벨을 넣고 계산을 했더니 그 값이 예를 들어 0이 아닌 값이 나왔어요. 이러면 폴리 아이나이제이션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값이 얼마인지 숫자로 찾아보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ED를 넣고 계산을 하는데 ED 빼기 EF? 잠깐만 ED에서 EF는 요 사이 갭이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거는요. 어떤 값을 알고 있냐면 EC하고요. EF 사이에 요 전체 갭은 계산했어요. 아까 요 위에서 EC하고 EF의 갭이 150이라면 150 밀리라면서요. 그건 알아요. 근데 이거 좀 확대해서 그릴게요. 요게 EC고 요게 ED고 그 밑에 EF가 있어요. 내가 아는 거는 요 갭은 0.15예요. 근데 알아야 되는 건 얘예요. 물음표. 저 어떻게 계산하지? 요거 있죠. EC하고 ED 사이의 요 에너지 차이를 이온화 에너지라고 앞에서 배웠습니다. 도너의 이온화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포스포러스의 도너 이온화 에너지는 45 밀리 일렉트론 볼트입니다. 그래서 150 요 갭에서 요 이온화 에너지만큼 빼면 내 물음표 값을 찾을 수 있죠. 그게 요 엑스포넨셜 위에 들어가는 요 네모친 박스의 값입니다. 그래서 전체 150에서 이온화 에너지를 뺀 값을 네모친 요 자리에 대입한 겁니다. KT는 26밀리고요. 그렇게 해서 계산기 넣고 쭉 계산하면 정말로 0이 아닌 0.017이 나옵니다. 100% 단위로 한 사람이 1.7%입니다. 그래서 대략 한 2% 정도의 불순물은 도너의 에너지 레벨에서 차될 확률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도너는 fully ionization 되냐 안 되냐의 theoretical한 정답은 아닙니다. 엄밀히는 100% 이온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확률적으로 2% 정도의 값을 가지고 여전히 도너의 에너지 스테이트에 존재합니다. 근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그 도너의 에너지 레벨에 존재하는 전자가 정말 도너에서부터 온 거일까? 온 녀석도 있겠지만 아닌 녀석도 있을 겁니다. 실리콘의 공유결합에 참여하는 전자가 상온 300켈빈의 열을 받아서 에너지를 더 받아서 위로 쭉 증가하는 과정에서 도너의 에너지 스테이트에 잠깐 앉을 수 있습니다. 이걸 야구 경기장으로 잠깐 돌아가면 어, 복도라는 공간을 그러니까 관람객들이 앉는 뭐 A 구역, B 구역이 있으면 A 구역, B 구역 사이에는 관중석을 위한 의자가 없죠. 그래서 거기에는 관중이 있으면 안 돼요. 근데 A 구역에서 B 구역으로 가는 이동하는 관중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어 스- 저기 스태틱하게 거기에 정적으로 복도에 관중이 있으면 안 되지만 다이내믹하게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가끔 있죠. 나쁜 짓을 하는 관중들이 몰래 들어와서 보조의자를 하나 엉덩이에 붙이고 와서 거기 톡하니 앉으면 자기 자리 되는 겁니다. 이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도너가 흔적을 남긴 그 에너지 스테이트에 여기 밸런스 밴드에 있는 공유 결합에 참여한 전자가 원래 컨덕션 밴드로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올라가기 싫어서 그냥 가운데 복도에 있는 밴드 갭 사이에 도너가 만들어낸 흔적의 자리에 톡하니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녀석들이 저기 0.017이라는 이 전자가 발견될 확률 값에 일부 기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도너의 에너지 스테이트 도너가 만들어낸 에너지 스테이트에 전자가 아예 없다라는 얘기는 틀리지만 있으나 무시할 만하다 요 얘기는 맞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냥 도너의 그 에너지 스테이트는 완전히 다 비어 있다라고 가정하고 모든 얘기들을 풀어갈 겁니다. 괜히 거기다가 1.7%만큼 계산해가지고 비율을 앞으로 도핑할 때 도너의 값이 10의 18승입니다. 그럼 이거를 ND 플러스로 하면 0.93 1 빼기 1.7% 하고 곱하기 10의 18승을 하는 이런 어려운 계산을 안 할 겁니다. 주식이 지저분해지고 괴로워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냥 fully ionization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쭉 풀어가겠습니다. 자, 잠깐만 브레이크를 하고 또 네, 잠깐 머리를 식혔으니까 또 다음 얘기로 넘어갑시다. 그 다음 얘기는 슬라이드에 장표에 나오는 대로 그 non-degeneratedly doped니까 degeneratedly doped의 반대말이겠죠? 그 부정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degeneratedly doped는 heavily doped라고 했고 지금은 non이 붙었으니까 쉬운 단어로 표현하면 lightly doped 된 겁니다. 그래서 연하게 도핑이 된 반도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연하다 진하다의 개념은 사실은 정성적인 거죠. 그리고 뭐 커피를 주문해도 좀 투샷입니다. 쓰리샷 아이스 아메리카노입니다.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샷의 개수를 진함의 정도를 정량화한 거잖아요. 반도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뭐 진하게 도핑된, 연하게 도핑된 이런 표현보다는 어떻게 표현해야 연하게 도핑된 반도체다라는 기준을 잡을 수 있을까? 그 얘기를 이제 페르미 레벨의 위치를 가지고 표현할 겁니다. 이제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라는 단어가 나오고 전자나 홀의 농도에 대한 표현을 우리가 유도를 했었죠. 무엇을 썼냐면 볼츠만 근사법을 썼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다시 말합니다. 이 I 닷은 여기저기 전공 서적에 많이 나오는데 영어로 읽을 때는 I 이라고 하지 말고 that is 다시 말해서 뭐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정했죠. 페르미 에너지 레벨이 밴드 엣지라고 불리는 EC와 EV에서 이 정도 값의 차이, 5% 에러 레이시라고 했죠. 3KT 값이. 요거를 요렇게 부등식으로 쓰면 머리 안 들어올까 봐. 밑에 밴드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면 페르미 에너지 레벨이 이쯤에 있습니다. 아마 뭐 미드 미드갭인 인트린직 페르미 레벨보다 위에 있으니까 요렇게 그리면 아마 N형 반도체일 텐데 이 경우에 이 N형 반도체 전자의 농도는 뭐 도너로부터 왔을 텐데 이럴 때 도너를 많이 넣어서 진할까요? 연할까요? 이 질문입니다. 뭐 눈으로 봐도 요 범위 안에 EF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non-degeneratedly doped 된, lightly doped 된 케이스일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오늘 수업을 들었으니까 저 정도쯤 되면 대충 눈짐작으로 볼 때 이게 요만큼이 0.56인데 이 정도면 한 24? 대충 절반 조금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요거 도핑 농도는 64, 24니까 10에 14승 좀 한 것 같습니다. 내가 대충 그렸지만 그쯤 될 겁니다. 도핑 농도를 올려볼게요. 10에 18승이면 68, 48.
48, 48이면 요게 3KT니까 KT가 0.016이니까 곱하기 3을 하면 36, 18, 36, 0.78, 078이죠. 078이니까 아 18승이면 86, 48. 48인데 여기 0.56이니까 그 갭이 어떻게 돼요? 0.08쯤 되죠. 그다음에 거의 여기 철석 달라붙어 있는 EF를 상상하면 EF와 EI 사이 값은 10에 18승이면 0.48. 그럼 대충 맞는 것 같아. 근데 요 3KT가 0.078이니까 내가 EF를 최대한 점선 근처에 붙여서 그린 겁니다. 그래서 18승 정도쯤 되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요 부등식의 거의 엣지 쪽 근처까지 철석 내가 EF를 올린 겁니다. 그 말은 디제너레이티블이 됐냐 안 됐냐의 결정을 짓는 도핑의 농도는 10에 18승이구나 하고 정량화할 수 있습니다. 머릿속으로 18승이면 이제 진해진다. 진하다. 커피로 따지면 진하다라고 느껴지는 그 크리티컬한 값입니다. 그 경계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반도체가 non-degenerated 하다 이 경우에 요겁니다. EF 값이 요 안에 들어가도록 도핑 제어를 하면 non-degeneratedly lightly doped됐다. 뭐 얘기인데 이거를 이제 우리는 요 슬라이드를 보면서도 9구단 6단을 가지고 정량화된 값으로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뒤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꾸로 디제너레이티들리하게 도핑이 된, 진하게 도핑된 거 실제로 볼지만 아니 도핑이 되면 페르미 레벨이 저기 앞에서 보여준 부등식을 만족을 안 할 테니까 어디쯤 와 있을까 계산한 겁니다. 여기서는 이스 빼기 EF가 이퀄 3KT라고 하면 그때 도핑 농도는 뭐 얼마야? 이걸 찾은 겁니다. 5단 6단 써서 찾는 거를 해봤더니 얼추 맞죠? 18승 근처죠? 네. 저기 홀 쪽도 똑같이 해봤어요. 얼추 10에 18승이죠. 그래서 홀이든 저기 전자건 10에 18승이 진하다, 연하다의 경계선이다라고 보면 되고 우리가 앞에서 배운 이 3KT고 뭐 모든 식들은 볼츠만 어프락시메이션을 근거로 해서 모든 썰을 풀었기 때문에 사실은 18승이 넘어가는 순간 볼츠만 어프락시메이션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Not valid.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도핑이 아주 진하면 되게 모호한 표현이죠. very heavily, 뭐 heavily doped, 뭐 significantly heavily doped, 뭐 다 그냥 아주 중대하게, 어마어마하게, 엄청 많이, 매우 다 애매모호한 표현이에요. 뭐 인문사회계 표현을 갑자기 들어서 미안한 얘기지만 아주 뭐 극렬하다, 아주 높다. 그 뭐가 달라요? 난 모르겠어요. 뭐 영어 한자어에서부터 유래해서 뭔가 표현이 더 강하다고 뭐 클레임은 할 수 있을지언정 숫자로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 공학을 하니까 숫자로 정확하게 요 수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도핑이 진하게 되면 볼츠만 근사법도 안 맞고 뭐 뭐도 안 맞으니까 보통 사람들이 야 그냥 진하게 정말 진하잖아. 그러면 표현도 앞으로는 M 플러스로 할 거고요. 그때 페르미 레벨은 그냥 컨덕션 밴드 붙어 있다. 이렇게 할 겁니다. 뭐 오늘 배운 걸 따르면 10에 19승이면 96, 54니까 96, 54 잠깐만 ECV 그리고 가운데 그린 다음에 요게 0.56인데 10에 19승이면 96, 53이 진짜 여기에 거의 달라붙어 있게 EF를 그려야 되겠죠? 0.54 정도. 사실 이 그림도 틀렸어요. 스케일이 안 맞게 그린 건데 뭐 거의 비슷하다는 느낌이에요. 그러면 결국 얘는 둘이 거의 달라붙어 있는 이런 형국이 될 겁니다. 그래서 18승을 넘어가는 순간부터 사실은 페르미 레벨은 밴드 엣지에 달라붙어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말은 19승, 20승도 해봐요. 20승이면 0.9단 6단 쓰면 0.6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질문들을 꼭 해요. 그러면 이게 있으면 EF가 2위로 올라가는데요. 이렇게 그려도 되나요? 하지 말라니까요. 네, 18승까지만 하라니까요. 18승을 넘어가면 우리가 썼던 9단, 6단도 본질만 근사에 기반하고 있는 그 관계식들이기 때문에 틀려요. 그래서 엄밀히는 EF는 EC에 달라붙어 있다. 그 근처에 있다. 이 정도로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EF가 EC를 뚫고 나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상은 하지 마세요. 내가 이 얘기를 작년, 재작년 뭐 이렇게 강의할 때 안 했더니 학생들이 꼭 9는 6단을 해봤는데 21승이면 그러면 EF가 20 위에 있는 건가요? 그렇게 얘기해도 돼요. 근데 이렇게 하지 말라니까요. 그 말이 안 맞는 얘기입니다. 이제 챕터 2의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마지막이네요. 밴드갭 네로잉이라는 건데요. 아, 도핑을 무지하게 많이 하게 되면 다시 소고기 얘기로 돌아와야 되는데 소고기에 소금을 무지하게 많이 치면 농담 삼아 한 얘기지만 소금 구워 먹으러 갔어요. 소고기 구워 먹으러 갔어요라는
질문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얘가 그 맥락에서 이해하면 됩니다. 실리콘이라고는 결정 재료에 내가 포스포러스를 넣고 있어요. 진하게 넣었어요. 그 18승 이상 넣는 거죠. 근데 실리콘은 어타믹 덴서티가 5 곱하기 10의 22승이잖아요. 그 도핑의 양을 예를 들어 포스포러스가 그 고체 상태의 물질에 제대로 녹아 들어간다. 즉 실리콘 원자 자리에 다이아몬드 스트럭처 떠올려 보세요. 실리콘 원자 너 나와. 포스포러스가 들어갈게. 요렇게 돼야 녹는 거예요. 제대로 녹아 들어간 거예요. 녹는다는 표현을 하면 다들 이제 소금물을 설탕물 떠올리죠. 뭔가 액체 상태에 뭔가 넣어서 휘휘 저은 다음에 뭐 설탕이나 소금가루가 안 보이면 녹았다라고 하죠. 그거랑 똑같아요. 실리콘 웨이퍼라는 결정 구조에 내가 포스포러스를 넣었는데 얘가 잘 녹았다라고 표현하고 싶으면 실리콘 너 나와. 내가 들어갈게. 포스포러스가. 이게 되면 돼요. 그게 아니면 촬영해 보면 야 저기 다이아몬드 구조의 사이에 끼어 있는 저 빈 공간에 저 한 마리 저 뭐야? 포스포러스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제대로 불순물로서 녹아 들어간 게 아닌 거죠. 자, 그런데 내가 최대한 녹여 들어가면 어디까지 녹아 들어갈 수 있을까? 다이아몬드 구조를 만들고 있는 실리콘 원자 너 다 나와. 내가 다 들어갈게. 포스포러스 다 들어갈게. 그러면 소고기 대신에 소금으로 바꾸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죠? 그 말은 물질의 성질 자체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바뀝니다. 나는 분명히 소고기를 구워 먹었는데 왜 내 입안에는 소금밖에 없지? 소금을 너무 많이 넣어서 그래요. 실리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실리콘에 포스포러스를 엄청 많이 넣었어요. 그러면 야 이거 포스포러스 웨이퍼지 무슨 실리콘 웨이퍼냐 이런 얘기로 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포스포러스가 만드는 반도체 소재에 밴드갭 에너지가 있을 겁니다. 측정해 보면 나오겠죠. 그 말은 밴드갭 에너지가 바뀐다는 얘기죠. 이 얘기를 두 개를 같이 놓고 보죠. 실리콘이라고 하는 건 밴드갭이 112예요. 포스포러스 뭐나 모르겠어요. 지금 숫자 기억이 안 나는데 둘을 섞어요. 근데 진짜 1대1 비율로 섞어봐요. 또는 뭐 포스포를 더 많이 넣어봐요. 그러니까 포스포러스에 실리콘이 도핑되는 느낌으로 가요. 그럼 밴드갭이 112가 유지될까요? 아니에요. 그 얘기가 여기 나오는 겁니다. 도너를 여기 이제 N타입으로 설명하는데요. 도너의 값을 17승, 18승. 여기까지는 괜찮다면서요. 맞아요. 거기까지는 밴드갭의 값의 이 변화량이에요. 델타. 얼마나 변했냐? 1.12 일렉트론 볼트 대비 얼마나 비틀어졌느냐인데 그 찍혀 있는 데이터 값들을 보면 여기가 0이고 이게 25니까요. 네, 충분히 무시 가능한 숫자 안으로 들어옵니다. 18승쯤 가도 밴드갭 에너지는 1120이 아니라 한 1100 내지는 1095, 뭐 1090 이 정도니까 야, 뭐 그 반올림하면 그냥 1.12 이 뒤에 소좀 주제 버리면 1.1 일렉트론 볼트가 유지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리콘으로서 가져야 되는 밴드갭 에너지가 잘 유지되는 도핑 농도예요. 하지만 18승을 넘어가는 순간부터 19승, 20승, 21승 이렇게 올리기 시작하면 밴드갭이 얼마나 바뀌느냐의 유의미한 수치들을 보면 이 데이터 값들을 이제 읽어보면 100에서 200 밀리 일렉트론 볼트니까 0.1, 0.2씩 빠지는 겁니다. 실리콘이 1.1인데 112에서 2를 뺄게요. 1.1인데 1.0이 되고 0.9가 된다는 거. 밴드갭이 줄었죠. 밴드갭이 얼마나 주는지 이제 물리학자들이 열심히 계산을 한 겁니다. 도핑의 양의 3분의 1승에 비례하게 되는 관계라는 걸 찾아냈는데요. 19승쯤 되면 밴드갭 에너지의 변화량이 대략 요 정도 되니까 20승쯤 되면 이걸 뛰어넘습니다. 여기 데이터 읽어보면 한 150쯤 됩니다. 이러면 실리콘의 밴드갭 에너지는 1.12 일렉트론 볼트가 아니라 1 일렉트론 볼트, even 그거보다 낮다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좀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내가 이런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면 요 갭 차이가 지금 바뀐 거니까 이거 잘못 다시 그럼 요렇게 그려야 되나요? EC, EV 좀 줄었죠. 네, 요만큼 한 0.1 줄여서 그린 건데 요렇게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원래 이 원판인 실리콘이 가지는 밴드갭 에너지는 유지가 되는데 설령 도핑이 많이 되더라도 왜 좀 줄어들게 보이냐? 이 설명이 이제 그나마 좀 설득력 있어서 내가 가져다 쓰는데 여기 도너의 에너지 레벨이 있는데 요게 이제 결정 구조 안에 위치의 값을 나타내는 x축 값이 위치잖아요. 근데 내가 여기에 도핑을 더 많이 넣었다라는 거는 요 사이에 계속해서 이렇게 에너지 스테이트들을 더 많이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걸 또 도핑을 더 넣으라고요? 그러면 또 색깔 그 사이에 또 빈대다가 또 이렇게 초록색으로 내가 최대한 칠해 볼게요. 이러다 보면 사실상 도너의 에너지 레벨이 이렇게 거의 위치에 상관없이 계속 불순물들이 보이는 지경에 이를 겁니다. 그러면
공유결합에 참여하고 있는 전자가 원래는 EC 내지는 그 위에 있는 에너지 스테이트까지 가야 자유전자가 됐는데 이렇게 도핑이 충분히 진하면 ED까지만 가도 사실은 자유전자가 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왜냐하면 저 ED에 올라왔더니 뭐 바로 옆에 또 빈 의자 있고 여기 오른쪽도 있고 하니까 그냥 내 땅이네 하고 돌아다니면 돼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이거 이온화 에너지 EC에서 ED를 뺀 값이 대략적으로 이 값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밴드 다이어그램에서 내가 설명할 때는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도너를 이렇게 넣었는데 이거를 계속 넣다 보면 그냥 실선이 돼요. 그래서 마치 이 ED 라인이 그냥 컨덕션 밴드 엣지처럼 동작할 겁니다. 라고 그냥 빗대어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약간 밴드갭 에너지가 줄었네. 원래 이만큼인데 좀 줄었네. 하고 느껴질 겁니다. 도핑을 많이 하면 왜 밴드갭이 줍니까?를 밴드 다이어그램을 그래서 최대한 설명을 꾸겨 넣어 보면 저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좀 정량적인 값은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케이션을 보면 되고 뭐 온도에 대한 함수이기 하죠. 온도를 만약에 무한대까지 올려버리면 밴드갭 에너지의 변화량은 0입니다. 안 변합니다. 이거 이해되죠? 온도를 확 올리면 도핑한 것과 무관하게 실리콘의 고유한 인트린직한 성질에 의해서 일렉트론과 홀의 양은 결판 나죠. 인트린직 템퍼러처 리전 기억날 겁니다. 네, 그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챕터 2에 대한 얘기고요. 다음 시간에 챕터 3에 대한 얘기로 갈 겁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다음 시간에 배울 얘기는 DDR입니다. 오락실에 가면 발로 이렇게 음악에 맞춰서 춤추는 그 DDR 있죠. 그걸 기억하면 됩니다. 저렇게 뭔가 전자 오락실에 가면 있는 DDR 게임기처럼 실리콘 재료 안에서 전자나 홀이 DDR 움직이듯이 정말 미친 듯이 빠르게 이동해 갈 겁니다. 그 이동의 메커니즘을 세 가지로 분류할 겁니다. 드리프트 방식, 디퓨전 방식, 리컨비네이션 제너레이션 항상 짝으로 붙어 다녀서 양 글자만 따서 리컨비네이션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쨌건 요 세 가지 큰 방식에 의해서 three primary types라고 돼 있죠. 세 가지 주요한 유형에 의해서 캐리어가 액션 움직일 겁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자세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